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후회가 남을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 삶의 태도를 흘러가는 시냇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주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지름길을 찾지 않아요. 대신 성실하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게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이 무척 중요한 사람인데요. 가족들, 멤버들, 그리고 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자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마인드셋 컬렉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또 저에게 주어진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수월한 편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인드셋을 들으러 와주신 네버랜드 분들과 마인드셋 리스너분들 모두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 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다면, 또 그것들을 통해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연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보컬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관심 덕분에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의 진지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Hi, I'm Mian of G-idol and welcome to my mindset.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언제부터 키워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담긴 첫 번째 에피소드,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가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음악을 좋아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께서는 제가 취미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이것저것 다 배우게 해주셨는데요.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음악 수업도 있었고 태권도 같은 활동적인 수업도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의 재능을 찾을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저한테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대신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그 나이 때 생길 수 있는 반항심 같은 것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랐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은 저한테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잘해야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넌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거나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렵거나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것저것 도전해볼 수 있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께도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코드가 맞는 친구들이랑은 활발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나는 건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BGM도 넣고 저렴한 마이크로 노래도 녹음해서 놀았어요. 그때 K-pop 선배님들의 음악을 많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팝 음악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음악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노래만큼 좋아했던 게 없었어요. 제일 재밌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디션 공지를 보고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면 오디션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오디션을 보는 방식이어서 용기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1차에 붙고 2차도 붙었는데 3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실 좌절감이라는 건 없었어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응모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노래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제가 오디션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다른 참가자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왠지 이런 기회가 2번은 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온 기회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가수를 진짜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 노래를 녹음한 CD를 가지고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날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왔는데 사장님께 직접 CD를 드리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사장님을 만났는데 다행히 제 얼굴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제가 너무 어려서 연습생 생활을 하기에는 힘들다고 하셨지만 저는 잘 할 수 있다면서 계속 어필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기특하게 생각하셨는지 다음날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5년, 6년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압박감, 부담감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슬프다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친척들, 친구들한테 실망감을 줬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부모님도 늘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편이었는데 그때만큼은 걱정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쉬면서 저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내가 연습생 생활을 또 하는 게 맞나? 가수가 되는 걸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노래는 계속 하고 싶었지만 좋아하는 것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고민을 처음 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불안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난 뭐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용기가 부족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만큼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도전했던 것 같아요. 직접 해봐야지 진짜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봤을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 한계를 깰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고 믿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선택한 것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정말 좋아요. 이 모든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묵묵히 해나가면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도전할 때마다 원하는 걸 얻을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데뷔를 하게 된 과정과 아티스트로서 성장한 저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의 그 굴곡과 주름이 아티스트로서의 미연을 좀 더 다채롭고 성숙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이번 에피소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도 시작해볼게요. 큐브에 들어오기 전 저의 첫 연습생 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데뷔할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가짐이나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물론 큐브에서 연습생 생활을 할 때도 이 정도면 데뷔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외출 준비를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이거든요. 결정을 하기까지 주저하는 일도 있고 생각도 많은 편인데 데뷔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오죽했겠어요. 당시에는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아직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를 많이 지배했던 것 같아요. 데뷔하기 전까지 전체 연습생 기간이 7년, 8년 정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들이 늘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데뷔를 하고 싶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저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내와 시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도 힘들지 않으면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 같은 거죠. 실제로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큐브에 들어오고 나서 더 많이 배웠어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끈기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큐브에 있는 친구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연습하고 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보는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데뷔하게 되면 어떤 포지션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점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가수로서의 미연이 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돌이켜보면 연습생 생활이 실력을 키우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가수가 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준비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참고 견디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 덕분에 제 자존감도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프로 가수로서의 마음가짐을 더 갖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데뷔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려보면 너무 좋고 신난다기보다는 이제 해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연습생과 데뷔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니까 데뷔 초반에는 새로운 삶의 패턴에 적응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프로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연습생 기간 동안 연습했던 게 다 소용 없어지는 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연습할 때는 옷도 편하게 입고 거울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노래도 헷갈리고 동작도 헷갈리는데 카메라는 어떻게 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유가 없으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가수가 되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떠올렸다기보다는 팀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하고 내가 맡은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떨리고 두려웠던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순간을 더 기억해야지, 더 즐겨야지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예전에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갓 데뷔한 친구들을 보면 저의 데뷔 초창기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설렘과 떨림이 느껴지면서
그 순간을 조금 더 기억하고 즐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집중하며 제가 느끼는 감정을 모두 즐기려고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가수가 되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때까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였어요. 데뷔하기 전에는 남을 챙길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데뷔하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심적, 물질적 여유가 생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부모님, 주위의 언니, 오빠,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도 가수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뷔 이후에 팬분들을 통해서 저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을 때는 그런 마음이 더 커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노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어서 좋고, 팬분들이 실제로 힘을 얻는다고 하시면 진짜 보람 있어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데요. 그래도 그 사랑에 보답하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어느 하나에 소홀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팬분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생각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들로 가수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찾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수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하게 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도전해보면서 제 스스로 만든 한계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고 그 덕분에 성격도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그 크기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뤘어요. 그런데 목표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더 나아가야 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몰랐던 것들,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자신이 성장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과 제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제가 말하는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시작해볼게요. 아이들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가족 같은 팀이에요. 그 모습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느껴지는 이미지는 강렬하지만 저희는 강렬한 것 말고도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처럼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한계를 두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거예요.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차트 순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이 일을 정말 즐기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계속해서 재미있게 일할 때인 것 같아요. 숫자로 매겨진 성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곡이고 우리가 자신 있게 또 즐겁게 음악을 해나간다면 오래오래 성공하면서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서로 돕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프로듀서 소연이 같은 경우에는 창작을 하면서 다른 멤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죠. 다른 멤버들은 소연이의 작업에 힘을 실어주고 같이 이해하는 게 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부르는 곡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컨셉이 무엇인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나온 곡을 진심을 다해 즐기고 열심히 하는 게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크고 작은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요. 멤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멤버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또 제가 멤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요. 알고 있더라도 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갈등을 유발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늘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아이들 사랑해. 항상 고마워. 사랑을 받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가수가 되고 나서 그 사실을 정말 많이 깨닫고 있어요. 팬분들의 사랑이 없다면 과연 가수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집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저는 팬분들에게 특히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무엇을 먹고 마실지에 대해서도 오래 고민하는 조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팬분들이 저에 관한 사소한 것들을 모두 기억해 주신 덕분에 저도 인식하지 못했던 저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나 이거 좋아하네?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팬분들 덕분에 저 자신을 더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팬분들이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걸까? 라고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내가 혹시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해서 그러시는 걸까? 아니면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특정한 모습이나 행동 때문인 걸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팬분들은 저를 그냥 인간 그 자체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저도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졌고 자존감도 더 올라갔어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게 바로 팬분들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의 모습을 팬분들에게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팬분들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캐치해서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은 정말 많은데요. 정말 사랑해야지만 보이고 기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팬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진심이 담긴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나? 하고 느낄 정도로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매일 직접 대면하거나 손을 맞잡는 건 아니지만 떨어져 있어도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이렇게까지는 못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어요. 아주 잠깐이라도 저희를 보기 위해 먼 곳까지 와주시고 제가 좋아했던 것, 싫어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하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는 잘 울지 않지만 팬분들의 편지를 읽고 감동받은 적이 많아요. 그 편지에 담긴 마음, 그 감정은 제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거든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진심은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도 진짜 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겁다고 생각해서 아끼지만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무척 좋아하고 또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해야지만 그 마음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사랑은 표현해야만 상대방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팬분께서 써주신 편지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랑이 눈에 보이는 순간이 있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사랑이 눈에 보이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콘서트에서 앵콜을 할 때였어요. 무대 위에서 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보이는데 그분들의 눈빛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제 각기 달라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던 것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려고 해보세요. 사랑을 주고 받는 데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으니까요.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저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생각해보면 제가 운이 좋게도 좋은 분들만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양보를 하거나 한 발 물러서려고 해요. 제가 조금 희생해서 상황이 잘 해결되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는 그게 배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진다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인드가 생겼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생각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상대방이 겪은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해봤다면 아마 그 입장을 더 이해하기 쉽겠죠? 남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다 보면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저 자신도 더 겸손해져야겠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상대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저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더 조심하고 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이든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 사람들 간의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기를 바라지 말고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데뷔 이전에 저에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 장르적으로는 R&B나 힙합 같은 게 있었고 스타일적으로는 가죽 재질의 옷이라든지 워커 같은 거죠. 그런데 데뷔하고 나서 마주한 제 모습은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싫지는 않았어요. 이런 이미지가 나에게 어울리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과 실제로 제가 보여지는 모습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나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저런 모습도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된 게 아니라 모두 하나의 미연이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게 바로 진짜 저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어쩌면 일관되지 않아요. 멤버들이랑 있을 때 편안한 저의 모습도 있고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장녀로서 좀 딱딱하고 표현에 서툰 모습도 보여요. 사람은 입체적이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조용하지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말이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모든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예요. 어떤 분들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울릴 때 진짜 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멤버들, 팬분들과 함께 할 때면 제 모든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줘도 다 사랑해주고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멤버들과 팬들에 대한 커다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타인의 시선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조차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없는 것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저는 상대방을 알아갈 때 무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요. 제가 아닌 모습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 거죠.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기대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해요.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저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자신이 있어요. 반대로 저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상이나 기대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화가 나면 바로 풀어야 해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화를 풀기 위해서 혼자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푸는 방식이 저를 덜 예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해소하는 게 저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대신 저는 긴장을 잘하는 편인데요. 그 중심에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또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긴장은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책임감이 커지기도 하고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긴장을 하게 돼요. 혼자 연습할 때는 실수할 수 있어도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실수 없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건 팬분들과의 약속이고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해서 깨트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긴장을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지진 않아요. 무대 위에서 실수 없이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건 자신감의 문제예요. 하지만 정말 실수하거나 아쉬움이 남더라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건 자존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팬분들의 예리한 무대 평가를 들으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반면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들의 구분이 필요해요.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순 없으니까요.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자기 혼자만의 성찰을 통해 그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꿈꾸는 미래와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는 데에 도움이 되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저의 마지막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음악적 목표를 생각하면 지금처럼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걸 만들어가고 싶어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이 자리를 잘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처럼 건강하게 또 재밌게 일을 하면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막연하게 꿈꾸던 미래보다 더 감사한 하루,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는 저와 우리 그룹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무대 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의 곁에서 오랫동안 친구처럼 함께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가수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가수가 본업이다 보니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기대는 크게 안 했거든요. 저는 평상시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봐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이 커요. 만약 제가 무언가를 더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거나 꾸미려고 했다면 부담감도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수라는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예쁜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궁금한 아티스트,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가수가 아닌 조미연이라는 사람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일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마주하게 되고 또 반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도 오겠지만 늘 준비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쌓이는 경험과 거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하면 딱히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여유를 가지게 됐을 때 주위를 둘러봤는데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저를 지켜줬던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제 주변에 좋은 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20대에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하지만 미래가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현재에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미래에 제가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멋진 작업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안주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언어도 계속 연습하고 쓰지 않으면 잊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노래나 춤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더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클 때면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일하지만 그래도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작은 것들에 신경 쓸 때 제가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해요. 건강을 이야기할 때 보통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신 건강을 먼저 신경 쓰는 편이에요. 불안하거나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가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잠을 푹 자기도 해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 같지만 나의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일이 꽤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이 제
제 정신건강을 안 좋게 하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운동하라는 잔소리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정신건강과 몸의 건강 모두 챙기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아주 구체적인 직업이나 성취 같은 업적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의 목표는 결국에는 만족과 행복이라는 상태인 것 같아요. 커리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제가 진짜 잘 붙는 편이거든요. 둘 다 시켜요.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미래에도 제가 예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연입니다. 저에 관한 사소하고 재밌는 질문 21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미연의 마인드셋을 3단어로 표현한다면 친구, 힐링, 거울입니다. 이유는요. 친구는 뭔가 친구랑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편안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약간 힐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거울은 이제 제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이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의 인생에서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봐요. 영웅? 영웅? 너무 많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해요. 미연에게 완벽한 날이란 완벽한 날의 그런 기준이 좀 다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진짜 저의 기분을 약간 좌지우지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진짜 잘 붙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부은 날이 저한테 진짜 오늘 정말 예쁘네, 완벽한 날이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진짜 바로 알람 끄기예요. 일단 일어나려면 저는 알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냥 스스로 잘 눈이 뜨여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무조건 알람을 맞추고 자는데 알람을 끄지 않으면 제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알람 끄는 일. 미래로 가서 한 가지 사건을 알 수 있다면 무엇을 알고 싶나요?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가장 궁금한 거는 미래에도 제가 예쁜지 알고 싶어요. 예쁘겠죠? 아무튼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후회하는 일은 없지만 제가 데뷔 초반에 진짜 잠도 너무 많고 그 체력 관리를 잘 못했어요. 약간 컨트롤을 잘 못했는데 그때 제가 그 비타민을 잘 챙겨 먹었더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땡을 내가 그때 먹었으면은 좀 더 약간 좋은 컨디션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미련이 남아서 그때 과거에 저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미연아 비타민 챙겨 먹어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무슨 음식을 먹고 싶나요? 이거 진짜 저에게 너무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라면이에요.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틀 전만 해도 하루 종일 라면만 먹거든요. 이게 진짜 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서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미연만의 방법은
저는 이거는 계속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울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제가 진짜 눈물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 음악 프로그램 막방하고 그 라이브를 하면서 이 네버랜드의 편지를 읽다가 울었거든요?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후에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제보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에 샀던 물건 중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음식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태국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가는 길이었나? 면세점에서 제가 진짜 맛있는 초콜릿을 샀거든요. 근데 그 초콜릿이 면세점에서 그 대용량으로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하고 그 초콜릿을 꼭 먹고 싶어서 큰 걸 샀는데, 뮤직비디오 촬영을 3일? 4일 정도 하는 동안 그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밤마다 그 방에 있는 초콜릿을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에게 진짜 힘과 힐링이 돼준 초콜릿을 꼽겠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패션 아이템? 제가 좋아하는 종류는 약간 신발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도 롱부츠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자주 신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인 것 같고, 또 그럴 때는 발에 휴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슬리퍼, 뮬 같은 것도 엄청 좋아해서 그 두 가지가 제가 좋아하고,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좀 답답하게 롱부츠를 신었다가 그래도 발을 좀 쉬게 해주는 시간도 필요해서 그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능력이 있다면? 특이한 것까지는 아닌데, 저희 멤버들이 소연이 한 명 빼고 다 F거든요? 그 MBTI 성향 중에. 근데 저도 F인데 이제 다른 멤버들이 F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T로 오해받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때. 근데 이번에 연애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멤버들이 모르는 능력이 아닐까. 내가 사실 너희들을 엄청나게 공감하고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 그런 능력을 꼽겠습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된다면 어떤 운동을 해보고 싶나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질문이네요. 운동? 저 운동 잘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좀 제가 끈기가 있는 편이니까 그 마라톤? 뭐 1등을 못해도 완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배달 어플로 가장 많이 시켜 먹은 음식은, 저는 진짜 예전에는 막 한 가지 음식만 팠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배달도 너무 잘해주시고 음식도 잘 만들어주시니까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엔 이제 아무래도 좀 컴백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포케를 많이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민트 초코 대 팥.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제가 팥을 무조건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팥빙수에 팥이 싫고, 예를 들면은 그 양갱에 팥이 싫고 이런 건데, 저도 붕어빵은 팥붕파예요. 그런데 민트초코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아요. 제가 민트초코 있으면 먹어요. 근데 제가 안 고르는 거죠. 막 4가지 맛 고를 수 있는데 민트초코가 낄 곳이 없다는 거지, 나한테. 근데 둘 중 고르자면 팥, 붕어빵은 제가 사 먹을 정도로 좋아하니까 팥을 뽑겠습니다. 딱딱복숭아, 말랑복숭아.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둘 다 좋아하거든요. 저는 과일 시켜 먹을 때 둘 다 시켜요. 이거 둘 다 좋아해서. 근데 말랑복숭아, 오늘은 좀 달달한 말랑복숭아.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아직 못 해본 게 또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앞머리를 데뷔 초에 잠깐 잘라보고 그 뒤에는 항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앞머리를 다시 잘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보낸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제가 최근에 그 무인도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나마 좀 장시간 동안 핸드폰 없이 생활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멤버들이랑 있고 싶어요. 멤버들이랑 좀 계속 수다도 떨고 심심할 수가 없는 환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없다면. 네. 새롭게 배워보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림 그리고 그런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어떤 그런 재미와 힐링을 찾아보려고 화방에 가가지고 그 미술 도구들을 막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 뒤로 또 방치해뒀다가 물감을 최근에 짜서 말렸는데 그것도 지금 한 달 이상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이거는 제가 진짜 고쳤어요. 최근에 고쳤는데 제가 왼손잡이잖아요. 약간 젓가락질을 좀 희한하게 했었어요. 이게 변명이 아니라 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려고 계속 하다가 또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급한 마음에 잘 못 고쳤는데 이번에 진짜 제가 고쳤거든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초 동안 미연 자신에게 해주는 긍정의 한마디를 30초 동안 30초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은 무슨 말 해줄까? 해볼게요. 미연아, 너는 아니 진짜 네, 미연아, 너는 정말 너무 예쁘고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는 정말 착한 아이야. 우리 앞으로도 여태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서 더 멋진 너가 되어보자. 항상 응원하고 이제 라면 좀 그만 먹고 운동도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아보자. 항상 응원할게. 안녕. 네, 이렇게 21가지 질문을 모두 답을 해봤는데요.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미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인드셋 컬렉션이 궁금하시다면 마인드셋 앱에서 제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미연이었습니다. 안녕!